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오늘 경제기사 읽기 300문 300답은 금융 파트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금융 파트는 크게 원자재를 지금 건너뛰고 진행을 할 거예요. 금융정책의 구조,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금융시장의 구조, 금리 변동 요인과 영향, 금리와 경기, 금리와 투자, 국제금융시장의 흐름, 신용평가의 의미와 방법, 사금융시장의 구조, 이렇게 크게 챕터들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이란 무엇인가? 금융이란 금전융통을 줄인 말이다.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이다. 금융은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활동이다.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투자, 생산, 소비 등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부문 활동이 활발히 움직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자금 융통이 원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돈을 빌려 쓰고 제때 갚지 않는 거래자가 많거나, 돈을 빌려 쓰는 이는 많은데 금융기관에 빌려줄 돈이 부족하다고 해보자. 금융기관이 걸핏하면 빌려준 돈을 떼인다든지 돈을 주고받다 잃어버리는 등 사고도 자주 생긴다고 해보자. 그럼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자금 융통이 원활히 되지 못하면 기업, 정부, 가게가 필요로 하는 돈을 제때 손을 놓지 못해 투자, 생산, 소비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러면 경제가 침체된다. 자금이 원활하면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된다. 기업, 정부, 가게, 이들이 필요로 한 돈을 제때 마련해서 투자, 생산, 소비에 충분히 쓸 수 있으므로 경제가 활발해진다. 금융이 원활하면 금융을 이용하는 경제활동 참가자들이 대개 득을 본다. 돈을 빌리는 쪽은 돈벌이에 필요한 돈을 구해서 득을 보고, 빌려주는 쪽은 돈을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받아 득 본다.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번다. 기업은 자기 돈만 갖고는 투자하지 못했을 사업에 빌린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번다. 기업이나 은행이나 서로 자금을 주고받으며 돈을 번다. 금융경제로 득보는 이들이 늘어나면 금융거래도 왕성해지고 투자, 생산, 소비도 활발해져 경제 전반이 활기 있게 돌아간다. 경제거래는 크게 실물거래와 금융거래로 나눠볼 수 있는데, 현대경제에서는 갈수록 금융경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금융이 원활히 이뤄지느냐 여부가 실물경제 활력을 좌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글로벌 규모로 봐도 그렇다. 오늘날 각국 정부와 기업이 국내외에서 벌이는 사업과 거래는 대개 금융회사와 투자자를 통한 자금 마련에 문제가 없어야 성사된다.
국제금융이 원활치 못하면 각국에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현대 세계에서는 각국이 글로벌 금융 안정을 위해 협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 막 찍었으면 왜 안 되나? 돈은 화폐 또는 통화라고도 부른다. 돈은 쓰임새가 많다. 상품 가치를 나타내주고 재화를 얻는 대가를 치를 수 있게 해준다. 장래 쓸 일을 대비해 재산을 저장해두는 수단도 된다. 옛날에는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을 돈으로 썼다. 나중에는 정부가 지폐나 동전, 은전과 같은 금속 주화를 찍어내 금과 은과 함께 썼다. 지폐나 주화는 언제든 정부가 가진 금, 은으로 바꿔졌다. 이렇게 금은과 바꿀 수 있는 화폐를 태환화폐라 한다. 지금 세계는 주로 정부가 찍어내는 지폐나 주화를 쓰고 예전과는 달리 금과 은으로 바꿔주지 않는다. 이렇게 금, 은과 바꿔주지 않는 화폐는 불환화폐라 한다. 사용자 입장에서 태환화폐와 불환화폐 중 어느 것이 더 손에 넣기 쉬울까? 적어도 이론상으론 불환화폐다. 태환화폐는 금, 은과 바꿀 수 있어야 하는데 금과 은의 수량은 한정되어 화폐 발행량도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손에 넣기도 어렵다. 반면 불환화폐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으니 없어서 구하지 못할 일은 없다.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돈 벌기 쉽지 않다라고 말한다. 예전에는 돈의 수량이 워낙 적어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지금은 돈이 부족할 이유가 없다. 사람들이 돈을 구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마구 찍어서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 그럴 수는 없다. 그럼 국민 경제에 당장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돈을 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재화를 손에 넣기 위해서인데 대부분의 재화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 만약 돈을 마구 찍어 나눠준다면 시중에 놔두는 통화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재화량에 비해 통화량이 많아지면 돈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뛴다. 심해지면 돈 가치 하락과 물가 전반의 상승세가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 돈과 재화 사이 수급 불균형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또한 가속된다. 불균형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예컨대 빵 한 개를 사는데 몇십만 원이 들고 나중에는 돈이 있어도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사람들이 돈을 갖고도 생활 필수품조차 구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돈이 재구실을 못하는 셈이다. 돈을 매개로 돌아가던 경제는 멈출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대 경제사에는 정부가 돈을 남발한 탓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나라 경제가 큰 난관에 빠진 사례가 여럿 있다. 특히 손꼽히는 경우가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 제2차 세계대전 후 짐바브웨, 베네수엘라는 2021년 현재도 그렇다. 그래서 정상국가라면 기본적으로 정부의 통화 남발이 초래되는 인플레이션을 경계한다.
옛날 금이나 은을 돈으로 쓸 때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없었을까? 없었다. 금이나 은은 유통량이 일정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세계 각국이 모두 정부 발행 불환 지폐를 쓰므로 시중 통화량 조절이 전적으로 정부 손에 달린다. 정부가 통화 관리를 잘못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정부가 통화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디플레이션도 발생할 수 있다. 디플레이션은 재화 전반에 걸쳐 수요가 위축돼 물가가 계속 하락하는 현상이다. 디플레이션이 생기면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 투자, 고용에 문제가 생기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경기가 위축된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재화 생산이 과잉되거나 정부가 시중 통화량을 너무 줄이거나 해서 시중 통화량이 재화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시중 통화량을 늘려 재화 수요를 부추기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어렵다. 디플레이션 때는 정부가 은행에 돈 공급을 늘려도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시중으로 흘러들어가는 통화가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 때는 물가가 떨어지면서 돈 가치가 오르고 경기 침체로 대출금을 떼일 위험은 높아지므로 은행이 대출을 꺼린다. 기업과 가게도 투자를 줄이고 소비를 미루므로 은행 돈을 빌려 쓰지 않는다. 디플레이션이든 인플레이션이든 경기를 불황에 빠뜨리기는 마찬가지다. 금, 은이나 태안 화폐를 쓴다면 걱정할 필요 없지만 불안 화폐를 쓰는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잘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화폐 발행 권한을 쥔 정부가 시중 통화량을 수시로 잘 조절해서 돈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현대 세계 각국은 대개 중앙은행을 통한 관리 담당자 격인 통화당국으로 지정해 화폐를 발행하면서 금리 수준과 시중 통화량을 조절해 돈 가치와 물가 안정을 도모하곤 한다. 용락 문제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